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더위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해 공습을 재개하면서 종전 MOU는 파국 위기를 맞았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 정도 더위라면 사망할 수도 있다. 단순히 더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한 더위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북 포항으로 갑니다. 자, 허준원 기자, 폭염 중대경보 솔직히 체감이 안 되는데 얼마나 더운 겁니까? 네, 오늘 포항 시내와 인근 해수욕장을 다녀봤습니다. 숨쉬기도 쉽지 않은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해수욕장에는 오히려 찾는 사람들이 줄면서 해변 파라솔 대부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실내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 바다 근처에 좀 가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주차된 차량의 실내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5분 만에 50도를 넘어가며 온도계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포항 도심에선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주요 도로 곳곳에는 기온을 낮추기 위해 살수차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포항, 경산 등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데다 산을 타고 넘어온 공기가 뜨거워지는 팬 현상으로 더 강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 경북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를 발효했는데요. 포항과 경산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이틀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은 지역 가운데 낮 최고 체감온도 38도나 최고 기온 39도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실내로 이동, 어르신 등의 안전을 확인하는 행동 수칙을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어제 전국에선 온열 질환자 99명이 발생했는데요. 하루 전보다 5배가량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은 거대한 가마솥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는데 이 열화상 카메라를 들이대 봤더니 보고 있는 눈마저 뜨거워졌습니다. 야외 활동하는 분들은 오죽했을까요? 윤지우 기자입니다. 목에 얼음주머니를 대보고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닦아냅니다. 땡볕에 달궈진 아스팔트 표면 온도는 무려 55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피할 방법이 없이 더위와 온종일 씨름을 합니다. 얼음으로 여지껏 두들겼잖아. 너무너무 더워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 빗자루를 들고 도로를 오가는 환경미화원 몸에선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집니다. 엄청 덥습니다. 땡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서 있는 주차관리원. 선글라스와 팔토시로 중무장을 했지만 폭염의 기세에 맞서기엔 역부족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보니 모자 표면 온도가 50도를 넘습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양산에 부채, 휴대용 선풍기를 놓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차 탔는데도 에어컨 최대로 했는데도 계속 덥더라고요. 광화문 광장 무더위 대피소도 시민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대피소의 그늘과 에어컨 바람에 잠시 숨을 돌립니다. 저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너무 더워갖고 들어가니까 식히고 나오면 다시 땀나고 그래가지고. 강력한 폭염의 위력 앞에 시민에겐 고단한 주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그렇게 피하려 했건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여름밤의 불청객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이틀 연속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주은 기자, 그래도 밤이 되면 기온이 조금은 떨어지겠죠? 아닌가요? 네, 해는 기울어지고 있지만 더위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32도, 습도는 70%입니다. 이곳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는 인공폭포 앞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잠 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위를 피하려고 나왔죠. 방 안에 가면은 너무 덥고 그러니까 밖으로 쫓겨 나오는 거지. 원래 밤에 밤새도록 에어컨을 잘 안 켜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밤에도 너무 푹푹 쪄서 초저녁부터 계속 에어컨 켜고. 오늘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서울과 수도권, 강원, 충남, 경북 등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젯밤 서울은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는데요. 늦은 밤까지 청계천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25.2도, 포항 27.2도, 광주 27.7도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폭염은 오늘과 내일 절정을 이룬 뒤 모레 장맛비가 내리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제천 인공폭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현직 경찰로 증거인멸 의혹의 중심에 선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된 건 지난 5월 14일.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은 신상 공개 직후 아들이 학창시절 썼던 휴대전화 2대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최근 장 경감을 2차례 부른 경찰 특별수사단이 그 이유를 추궁한 배경입니다. 증거인멸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장 경감은 휴대전화를 그냥 버리면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 불태웠다며 아들이 더 이상 안 쓰는 전화기라 소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때 썼던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고 진술해버린 상황에서 과거 썼던 휴대전화를 살펴볼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특별수사단은 최근 장 경감의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받았는데 녹음 파일 등이 초기화된 상태라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 경감과 광주 광산서 수사팀 사이에 추가로 오간 수사 정보가 있는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 줄기 중 하나는 바로 장윤기 부친과 경찰 수사팀의 이 유착 정황입니다. 특히 경찰 지휘부, 그러니까 수사팀 윗선이 이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하는 데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오늘 경찰 이 특별수사단이 구속된 수사팀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당시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을 불러 조사한 건 오늘 오후. A경정은 최근 구속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박모경감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 전반을 총괄하는 지휘 라인에 있었던 A경정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A경정에게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수사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와 A경정보다 윗선에서 부당 지시나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영상 등 주요 증거물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빠진 경위도 확인하려고 구속된 박경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 광산경찰서 압수수색에서 지휘부의 업무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특별수사단은 대기 발령 상태인 광산경찰서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내일 장윤기 사건 2차 공판에서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감식 보고서 등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가 내일 법정에서 성폭행 살해 혐의를 인정할지도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역대급 더위도 더위인데 사실 제주는 바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항공기까지 결항되면서 승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는 항공기의 날개가 크게 흔들립니다.
안전하게 내려앉나 싶더니 다시 고도를 높여 상승합니다. 결국 회항했습니다. 또 다른 항공기는 착륙 직전 크게 휘청거리며 아슬아슬 착륙에 성공합니다. 어제와 오늘 제주 지역에 초속 20m 이상 강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돌풍 경보까지 겹쳐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제주공항에는 총 105편이 결항했고 국제선 3편은 회항했습니다. 발이 묶인 탑승객들은 대체편을 알아보는 등 공항은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왔는데 지금 비행기가 다 결항돼서 지금 오늘도 못 가고 내일도 못 갈 것 같아서 저희 군산으로 가서 기차 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주 곳곳에는 크고 작은 강풍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고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는 등 2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바비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가 좁아지면서 형성된 바람골이 제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풍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쉽게 봐선 안 됩니다. 갯벌에서 새우 잡다가 바위에서 낚시하다가 순식간에 고립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해경구조대원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른 해경구조대원은 바다에 떠있는 남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부산 남구 오륙도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낚시하다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듣고 출동을 했었습니다. 의식과 호흡은 저희가 구조할 당시에 없었습니다. 남성은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흰색 승합차 뒷부분이 보입니다. 해경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빠진 승합차를 향해 헤엄쳐 접근합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제주 서귀포항 인근에서 승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11분 만에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운전자는 낚시를 하려고 차량을 세우던 중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갯벌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갯벌 위에는 헬기가 떠 있습니다. 고립된 사람들을 태운 뻘배에 밧줄을 묶어 힘껏 끌어당깁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전남 광주 한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갯벌에서 일가족 3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새우잡이를 나섰다가 밀물에 갇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천 옆 풀숲에 쓰러진 대형 화물차. 중장비를 동원해 겨우 도로 위로 올려놓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임실군에서 25톤 화물차가 5m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체포조에 쫓기던 도망자가 45만 장병을 지휘하는 셈이라며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안 장관 측은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병적 기록부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이러한 치명적 결함을 알고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방 안보를 내팽개친 국전농단과 다름없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 의혹이 사실이라면 탈영병 체포조에 쫓기던 도망자가 자신을 쫓던 군사경찰과 45만 장병을 지휘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병적 기록부만 공개하면 해소될 문제라며 조작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안 장관을 향해 감옥 갈 날이 머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도 자진 사퇴도 없다면 안 장관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허위 사실에 장관이 직접 나서서 부안해동하는 게 맞느냐? 일일이 반박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는 의혹과 관련한 해명이 다 됐고 안 장관이 직접 추가 해명하거나 병적 기록부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혹이 계속되는 만큼 국방부가 안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자료들을 추가 공개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우리 당엔 얼씬도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두고 이 공방을 이어가던 차에 복당 반대 입장까지 밝힌 겁니다. 이에 친한계는 안 의원이 장동혁 당권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12.3 계엄 관련 법정 증언을 두고 한동훈 의원과 설전을 벌인 안철수 의원이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날 밤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닙니다.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어야 합니까? 복당하면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승리는 엄두도 못 내는 파국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한 의원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이나 사과가 없기 때문에 출당하게 된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안 의원에 대해 당권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한 의원이 계엄을 막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굳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류입니다. 새로운 주장도 없고 사실관계는 이미 밝혔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걸그룹 리셋느 멤버의 무섭노 발언에서 시작된 일베식 말투 논쟁에 가세해서 논란에 불을 붙인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리셋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자신의 글이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야권에선 이제 와서 발을 빼는 건 참으로 치졸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섭다. 저녁부터 무서운데. 걸그룹 리셋느가 찍은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SNS에는 일베는 표준말 뒤 기계적으로 노를 붙인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리셋느 일베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조 전 대표가 오늘 리셋느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리셋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면서 딸과 젊은 당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글에서도 리셋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 없다. 리셋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리셋느 멤버의 유행어인 야호도 적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관계자는 당에서 유감 표명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대표가 구태여 지적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며 일선에서 후퇴한 만큼 SNS는 자제했으면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리셋느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면 논란이 커지기 전에 즉각 입장을 내놓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참으로 치졸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조 전 대표 해명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논란의 한복판에 세운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을 두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를 열고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성 기자,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 오늘 결판을 내는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잠시 후 이곳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를 열고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오늘 밤에는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감기약 성분까지 부르며 계엄 표결 고의 불참 의혹을 제기한 친청계를 비판했습니다. 하도 뭐라 그래서 병원 처방하고 약국 처방전을 가져왔어요. 계속 제기한다? 이건 대장동 검사 같은 짓입니다. 후보들이 나란히 참석한 정견 발표에서는 야유와 연호가 뒤섞였습니다.
자신이 공격받는 상황이라며 만평을 SNS에 공개한 정청래 전 대표. 저를 다 공격하시고 비판하시는데 많이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대표의 발언은 김민석 전 총리의 과거 2002년 후단협 사태를 비판한 겁니다. 송영길 의원은 국회의장 선거도 선호 투표제로 뽑았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며 정 전 대표를 비판한 데 이어 동네 정당을 벗어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이 꿈꾸는 민주당은 동네 정당이 아니라 글로벌 정당으로 민주당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이 아닌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지 24일 만에 사실상 파국으로 향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먼저 약속을 어기고 상선을 공격했다면서 이란군 표적 140개를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300곳을 타격한 겁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미 전투기들이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군함에선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이번 주 들어 세 번째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키프로스 국적 민간 선박을 공격해 승무원 1명이 실종된 것을 공습 이유로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아살루에와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쉐르 지역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호르무즈 해협 캐슘 섬과 인근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남부 시리크 등도 공격받았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통신망, 해안 감시 시설 등 140곳을 타격해 이번 주에만 300곳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7일 80곳에 이어 8일 2차 공습에 90곳을 타격했고 이번에는 그 범위가 더 늘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은 이어갈 거라면서도 기존 휴전은 종료됐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I think it's over. Deal with them with their scum.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오늘 이란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사실상 전쟁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란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전면 봉쇄했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지고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릅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공개한 영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카타르와 요르단 등 미군 공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드론으로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늘 바레인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아랍에미레이트는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공망을 가동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혁명수비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면서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가려한 선박 한 척에 경고 사격을 가해 운항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앞서 이란이 공격했다고 지목한 갤럭시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해협에 있는 선박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우주를 둘러싼 패권 경쟁에 일본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서 일본도 재사용 로켓 비행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로켓 발사 비용 절감을 통해 우주 산업의 문턱을 낮춰가고 있는 지금 우리도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소형 로켓이 11m 높이까지 날아오릅니다. 공중에서 16m가량을 수평으로 이동하더니
곧바로 수직 상태로 착륙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재사용 로켓 소형 실험기 RV-X입니다. 40초간의 이착륙 비행 시험에 성공한 겁니다. ようやくここで飛行試験をですね、無事に迎えられて、ちゃんと離着陸してくれたというところで、私の中ではすごくほっとしているところがございます。 일본은 프랑스, 독일과 공동 개발하는 재사용 로켓 칼리스토의 이번 시험 결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사용 로켓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스페이스X는 로봇팔로 추진체를 잡는데 중국은 해상 구조물에 그물망에 낙하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별도 구조물 없이 평평한 바닥에 착륙할 수 있는 다리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인 후발주자지만 지난해 민간 기업인 혼다도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연주에선 발사 비용 절감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하면서 2030년대 초반 재사용 로켓 실용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던 오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잠실 석촌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호수를 다 헤엄치고 나선 123층 높이의 계단을 뛰어 올랐다는데요.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이색 스포츠 대회 김태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2, 1. 출발 신호에 힘껏 몸을 날립니다. 체감온도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햇볕 속에서 양팔을 힘차게 저으며 나아갑니다. 도심 한가운데 석촌호수가 거대한 수영장이 됐습니다. 호수를 1.5km 헤엄쳐 나온 참가자들이 곧바로 향한 곳은 국내 최고층 빌딩. 123층까지 2,917개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턱끝까지 숨이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흐르지만 응원을 외치며 힘을 내봅니다. 화이팅! 재밌다! 화이팅! 마침내 맞이한 감격의 결승선. 너무 힘들고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좀 호흡도 차고 했는데 서로 이제 또 여기서도 배려해 주시면서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60에서 70대 참가자는 물론 부부와 형제자매까지 도전을 함께했습니다. 평소에 수영이랑 달리기랑 사이클이랑 했기 때문에 별 힘 안 들이고 즐겁게 했습니다. 이곳 석촌호수의 물은 5년 전만 해도 4급수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헤엄을 쳐도 문제가 없을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친환경 수질 관리로 한층 맑아져 물속은 2.4m 앞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지난밤 서울엔 올해 첫 열대야가, 오늘 경산과 포항엔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종일 이어지는 찜통더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열대야에서는 24도에서 26도로 적정 온도 설정, 두꺼운 옷보다는 가벼운 잠옷을 입어주시고요. 자기 1시간 전 미지근한 샤워와 함께 카페인과 음주는 자제하셔야겠습니다. 한낮 시간대에는 외출은 자제하시고 수분을 자주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폭염은 화요일에 중서부부터 비가 내리며 잠시 주춤하는데요. 다만 이후에도 습도는 높아서 더위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